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재밌는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드라마 중에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달이 뜨는 강이라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평강공주와 온달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 힘이 장사인데다가 그 고구려를 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온달 부분에서 한번 봐둘 만한 부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일었었던 그 한강을 수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런 또 온달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한 한자 사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제목은 이제 제가 고구려 한강 수복 의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사료는 우리 역사 넷에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자체가 한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죠. 일단 뭐 왕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간단한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즉위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딱히 뭐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즉위, 왕이 즉위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왕이 실질적으로 이제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 영량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량왕이 즉위했을 때가 보통 우리가 590년 정도로 보는데요. 따라서 왕이 즉위했을 때, 즉 한 590년 경에 왕이 즉위하는 그 해에, 자, 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제 따뜻할 온자에, 그 다음에 이제 도달할 달자입니다. 자, 따뜻하게 도달했다. 뭔가 이름을 해석을 한다면 참 느낌이 좋은데요. 이게 바로 온달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만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해 둔다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왕에게 글을 올릴 때 상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게 주라는 글자죠. 올릴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사료를 해석을 할 때는 왕왕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달이 상주하여 뒤에 있는 글자는 일자가 아니라 말하기를 왈이죠. 자, 그래서 이 일곱 글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왕이 저기 했을 때 온달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해서 온달이 나와서 제가 재미로 이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달이 뜨는 강 포스트를 한번 좋은 걸 구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주인공이 바뀜으로 해서 좀 남자 사진이 없는 것, 그래서 바뀐 남자 온달하고 평강공주가 있는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건 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이제 온달과 관련된 드라마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서 주제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자, 요게 생각할 유, 요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도금은 이제 유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한자 사료에서 이 유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요런 의미하고 또는 오로지. 그래서 보통 요 두 가지 뜻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한자 사료를 해석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신라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로지 신라, 요런 해석도 뒤에 문장에 따라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건대 신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서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할자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할자라고 한다면 나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 생활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할부를 한다라고 할 때 나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눈다, 분할한다, 뭐 그런 뜻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뒤에 있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자죠. 그리고 뒤에 이제 한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중국사에서 한이라고 하면은 한나라가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분명히 이제 고구려, 제가 한강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한강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북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강 이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라고 하는 것은 가다, 그리고 무엇 무엇의라고 하는 뜻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로 그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쓴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한강 이북의 땅이라고 해서 의로 쓰였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요 6글자를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았다 할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신라에서부터 해석을 한다면 이제 우리 역사 내에서는 신라 다음에 이제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쉼표는 무시하시고 해석은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가 우리의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신라가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뭔가 조금 애매하고요. 생각하건대 신라가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갔다. 이 정도 하면 매끄럽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자를 생각하다는 정도로 한번 봐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제일 끝에 있는 세 글자인데요. 자, 이제 세 글자는 어느 정도로 해석이 될까요? 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역시 하다에서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의미를 확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글자는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시 봐둬야 되는 글자죠. 9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생각건대 신라가 우리의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갔고 그것을 9년으로 그렇죠. 만들었다. 자, 그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역시 어려운 한자는 없죠. 네,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라가 우리의 땅을 가져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 백성들이 요거는 뭐 한자 짚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백성들이 아프다. 그리고 한자죠. 그러면 이제 이 아플 통자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해석을 잘 하려고 하지 않죠. 나 이게 한이 있는 것 같아. 그 한,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도 좋고요. 아니면 굳이 해석을 한다면 백성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백성들이 아파하고 억울해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통한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두어도 될 겁니다. 백성들이 통한스러워한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를 보면요. 안일미자가 나옵니다. 이 안일미자는 우리가 보통 아니 풀자랑 같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뭐 간단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우리가 사료를 보다 보면 제법 나오는 편인데 요거요. 자, 도금은 이제 상자입니다. 자, 도금은 상인데요. 보통은 이것도 뜻이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 보통 이제 한자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맛보다. 이게 이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맛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겠지만, 이 사료를 보면 이 맛보다라고 하는 해석은 잘 없습니다.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느냐 하면, 오직 또는 오로지. 자, 요거 한번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은 뭐 나왔을 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오로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하는 연습을 해 두시면 제가 볼 때는 사료에서 아주 쉽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오직, 오로지, 그리고 도금은 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오로지가 더 많이 나온다 라고 한번 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잊을 망자죠. 그리고 부모는 잘 아실 거고 의 나라. 그럼 여기서도 사실상은 상자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러면 이 7글자를 한번 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뭐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찍이 잊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미망. 망자가 잊을 망자니까요. 그죠? 보통 이제 잊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보통 뭐 망하다 그럴 때도 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의 나라를 일찍이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오늘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지우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요. 왕이 즉위를 하고 그때 온단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생각한데 신라가 우리의 또는 나의라고 원래는 직역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강 이북의 땅을 할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통한스러워하고 이에 대해서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달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보이는 글자가요. 원할 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원한다라는 게 될 것이고요. 원하다, 원할 원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왕입니다. 그래서 또 아니 불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을 우. 그 다음에 이제 써이자가 나오는데 이 써이자, 뭐뭐스로서 뭐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조사의 역할이 있겠지만요. 이거는 그냥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녹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뒤에 조금 독특한 글자가 나오는데 한 저 정도의 나이 때는 이 단어를 간혹 이제 쓰기도 하지만 지금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흘림체로 좀 써져 있는데 한자 자체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왜 어리석은 자신을 보통 이렇게 낮추어 부를 때 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불초소생은 웁니다. 뭐 이렇게 쓰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불초인데요. 그래서 이 초자 자체가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담다. 그래서 이 초자가 현대에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들어볼 만한 단어로서 초상화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초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을 담게 그린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초자인데 그러면 이제 이 불초라고 하는 것은 담지 않았다.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모님을 담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을 담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자식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불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초자라고 하는 그 한자 그 자체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썼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우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리석은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똑같은 단어를 쓰기 싫으면 못나고 어리석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 불이라고 나와 있고요. 한번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원컨대 대왕께서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불자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보지 않는다면, 자, 요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저를 어리석다고 보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자, 이제 뒤에, 이게 숫자죠. 그래서 이게 손 숫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다는 게 되고요. 이게 없이 그냥 요렇게만 적혀 있으면, 앞에 이제 부수 손 숫자 빼면 이거는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뭔가를 주고 받을 때 수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 두 개 한자를 쓰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줄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해석은 좀 간단하게 느껴지네요. 병사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라고 하는 어조사가 되어 있고 또 어조사 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글자는 필요 없어요. 결국 뭐냐 하면 수병, 병사를 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보지 않고 병사를 주신다면 이라고 뭔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한번 그 다음에 왕이죠. 뭔가 단역하다라고 할 때 이제 왕자를 쓰는데요. 꼭 단역하다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환. 자, 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되돌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자인데요. 이거는 나오자입니다. 나오자.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한자로서
나아자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아자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요런 글자가 있었죠. 네, 아자. 자, 요렇게랑 같은 글씨다라고 봐두면 됩니다. 그래서 나. 자, 이제 나오자입니다. 자, 그리고 땅이니까 우리 땅을 되돌려 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원컨대 대왕께서 이우불초 어리석다라고 불포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않고 저에게 병사를 주신다면 1. 한번 왕 가서 필 반드시 오지 우리의 땅을 되돌려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말을 했더니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왕께서 자, 허락할 허자죠. 그 다음에 이제 어조사 언이 있는데 이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 문장을 끊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허자는 뭐 오늘날에도 허자 허락하다 쓰죠. 선생님 오늘 저 조퇴하고 싶은데요.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럴 때 쓰는 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내 허락해 주지 않는 거고 그래 많이 아프니 오늘 갔다 와 집에 오늘 일찍 그래 조퇴해 이렇게 허락해 준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허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임자는 뭔가 이렇게 딱 마주치는 상황, 맞닥뜨리는 상황을 얘기하죠. 화랑도의 세소곡의 얘기 중에서 임전무태, 전쟁에 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쓸 때가 임자죠. 그래서 이게 그 임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가는 상황에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임행. 자, 가는 상황에서 맹세할 서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맹세하다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용어를 쓰지만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로서 맹서하다 이렇게 이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적으로 어떤 데 쓰느냐 하면 무엇을 서약하다 할 때 쓰는 게 이 서자죠. 그래서 맹세 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그냥 말하기를 왈이네요. 그러면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니까 온달이 가는 것에 임해서 임행해서 맹세하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한자로 한번 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자, 이게 닭개자죠. 닭개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게 세조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게 이제 닭개자가 되는데요. 자, 어쨌든 닭개자. 그래서 도금은 개가 되겠습니다. 개. 여의, 닭개자니까 요건 한번 적어볼까요? 여의입니다. 계란할 때 계란. 자, 그래서 닭개자다. 계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계란이 서 있는 현. 자, 장난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현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표현할 때 현 또는 이제 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계립현. 이렇게 한번 도금이 가능할 겁니다. 자, 현자도 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표현할 때 또는 고개를 표현할 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현까지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중령. 그래서 이제 이 중령 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끊임없이 이제 싸워 나갔는데 어쨌든 이 중령 땅을 한때는 장수왕 이후에 가지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진흥왕 때의 신라가 백제의 성왕과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신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온달이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립현과 중령의 여기에서 서쪽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요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있자인데요. 필요가 없고 그냥 중령 서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를 어쨌든 제가 가지고 오겠다라는 뭔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뒤에 문장이랑 연결하면 해석이 쉬워져요. 그래서 불귀. 자, 귀자는 돌아올 귀자이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간다, 돌아온다 라고 할 때 귀향한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어조사이죠. 자, 어조사 어자고 그 다음에 나자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지 않겠다.
돌아오지 않겠다. 나에게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요게 자, 요 글자도 이제 우리가 문장을 읽다가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요게 문장 앞부분에 있으면 사실은 해석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 앞부분에 있으면 늘 그냥 즉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왜 법과 관련해서 법칙 표현할 때는 칙으로 도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즉 아니면 칙 이렇게 이제 도금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문장 앞에서는 곧, 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불반이라고 나와 있고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반자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반역을 일으키다, 모반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뭔가 온달이 땅을 가지러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땅을 되돌린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뒤에 있는 지자랑 합쳐서 결국은 땅을 되돌려 온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건데요. 그러면 앞에 불자가 있기 때문에 땅을 되돌리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불기 알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의미로 한번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온달이 결국은 이제 이 한강 지역과 중령 이북의 땅을 가지러 갔는데요. 실제로는 실패를 하죠.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온달이 이제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고요. 그 화살을 맞아서 죽었던 장소가 이제 서울의 아차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이 온달이 죽음으로 해서 이 한강유역의 수복은 실제로 실패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 온달의 죽음을 실제로 고구려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이 온달을 넣어둔 관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거죠. 내가 중령 이북의 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결국 나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설화가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때 결국은 이제 평강공주가 내려와서 관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사실은 굉장히 서글픈 모습이긴 하죠. 이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이나 고구려나 신라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 남편이 결국은 죽었고 그 죽은 남편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공주가 굉장히 이제 서글퍼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삶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갑시다 여보 막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돌아가자라고 했더니 결국은 관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가 있는데요. 뭐 그 정도는 얘기를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이제 이 사료는 한번 다 봤습니다. 자, 깔끔하게 치우면서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요. 자, 원컨대 대왕께서 저를 우불초 어리석다고 보지 않는다면 지이병, 지는 필요가 없고요. 병사를 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오지 우리 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왕이 허락해서 말하기를 허락을 했다. 말하기를이 아니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에 임해서 아니면 뭐 의역이 요것도 가능하겠네요. 내려가기 전에 맹서하기를 맹서하기를 계리편과 중령의 서쪽을 중령의 서쪽을 요거부터 해석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즉 불반야라. 이 어조사 야자죠. 이게 지자가 아니었네요. 제가 아까 잘못 읽었습니다. 불반야라 지자가 아니라 그냥 어조사 야자입니다. 다시요. 해석은 상관없습니다. 되돌려 놓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요걸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불기 어하라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한강 수복 의지와 관련한 온달의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떤가요? 뭐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어쨌든 뭐 최근에 드라마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한강 유역을 놓고 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고구려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되찾아오려고 한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자 그것을 기록한 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전에 봤었던 사료가요, 결국은 이제 고구려가 장수왕 이후에 한강유역을 가지고 있다가 빼앗겼던 그런 내용과 관련한 사료를 봤었죠. 그게 이제 양원왕 때 한강을 잃게 되는, 즉 고구려 내분 때문에 한강유역을 잃게 되었었던 사료를 봤습니다. 물론 내분뿐만으로 한강을 잃었던 건 아닙니다. 북제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면서 고구려를 압박했던 것이 대외적으로는 힘을 약하게 만들었었고, 추군과 세군의 내분이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더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강을 잃었다고 했는데요. 그 잃었던 한강을 고구려 입장에서는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다만 누가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다, 온달이 추진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다는 그런 사료 내용으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늘 선생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음 사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